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면목동에 살고 있는 34살의 여성으로 원수 같던 남편놈과 이혼 후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놈과 제가 갈라서게 된 이유는 남편놈이 저 몰래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병거나 하는 저 몰래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뻔뻔하게 바람 피운 상간녀랑 살겠다며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를 해왔어요. 그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제가 능력이 없고 저희 집이 못 산다는 생각에 스스럼 없이 무시하며 괴롭히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놈에게 이혼을 통보하며 저의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자 남편놈과 시모는 뒤집어지며 개거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결혼하고 초반만 해도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잘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20살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는데 남편도 저랑 비슷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셨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정말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남편은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냥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인지 늘 제가 못마땅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엄마는 검소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저희 집이 자기 집보다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고 그걸로 무시하는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으면서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 니까짓 게 무슨 복이 있어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건 줄 모르겠구나. 증권에서 다니는 남자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다.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결혼 허락했지만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가난한 네 딸을 누가 좋아하겠냐? 요즘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조건 보고 결혼한다는데 우리 아들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우리 아들보다 능력이 있거나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나나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할 거다. 우리 아들이 순진하고 착하니까 별 볼 일 없는 너 같은 거 만나서 결혼한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림도 없다.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네 본시에 맞게 행동하란 소리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엄마, 지금 영선이한테 무슨 짓이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만약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내가 엄마 얼굴 안 보낼 수가 있어. 그리고 영선이도 직장 다니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엄마 아들만 잘난 거 아니니까 창피하게 그런 헛소리 좀 제발 그만해. 얘는 또 뭐 이런 일로 엄마 얼굴 안 본다는 소리를 해? 알겠다.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하고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영선이 넌 참 좋겠구나. 옆에서 네 편 들어주는 착한 남편도 있고. 내가 무슨 말을 못하지. 시어머니는 남편 때문에 그 후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키지 못했지만 늘 불만인 게 표정으로 드러났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결혼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이기도 했어요. 굳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면 좀 더 살아보고 남편이 믿을 만하다고 느낄 때 이야기하라면서요. 사실 제가 서울에 작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거든요.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돈을 열심히 모은 것도 있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은 돈과 아빠가 물려준 재산으로 집을 사 재테크를 하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 종잣돈으로 건물을 사서 대출금을 갚으며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남편이야 증권회사를 다닌다고 하지만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창구 직원이었고 솔직히 시댁이야말로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하는 물질적 조건으로 따진다면 남편이나 시댁보다 저희 친정이 훨씬 나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를 보며 그런 사실을 더더욱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돌변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제 편이었으니 든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믿었던 든든한 남편이 어떤 인간인 줄 말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쯤 흘렀을까.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 잘 챙기지 않았던 시댁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거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남편 놈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며 시댁만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시어머니가 아주 신이 나 저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제가 전혀 모르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영선이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뭘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네? 어머니 제가 뭘 챙겨드렸다고 그러세요? 전 아무것도 챙겨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얘가 괜히 쑥스러우니까 아닌 척하네. 우리 아들이 나이 들어 철이 드는지 나보고 필요한 데 쓰라고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왔더라. 그동안 자기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너랑 다 상의해서 보낸 거라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쓰라고 하더라. 이제야 네가 제대로 된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 같구나. 아무튼 보내준 너는 요긴하게 잘 쓰마. 고맙다. 황당한 시어머니의 전화가 끝나고 전 어리벙벙한 상태였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5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시어머니에게 용돈으로 보내면서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랑 적금이랑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일정 부분은 각자 알아서 돈을 관리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저에게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영선아, 요즘 잘 지내지? 나야 얼른 잘 지내지. 엄마도 별일 없는 거지?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너 요즘 많이 힘든 거니? 우리가 힘들긴 왜 힘들어? 우리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영선아,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희 형편 지금 힘든 거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무슨 소리야. 남편이랑 나 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나 건물 있는 거 잊었어? 나 돈 많아. 그러면 김서방이 왜 나한테 돈을 꿔간 거냐? 며칠 전에 김서방이 우리 집 찾아와서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너가 걱정하니까 비밀을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참을 수 있어야지. 뭐라고? 김서방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엄마, 김서방이 엄마한테 얼마나 꿔갔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나한테 급한 돈이라며 500만 원 빌려가더라.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중에 생기면 천천히 갚겠다면서. 뭐? 500만 원에?
그러니까 영선아, 정말로 힘든 거면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솔직하게 말해줘. 아니, 엄마. 나 정말로 괜찮아. 아, 아. 김서방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빌린 돈 당장 갚으라고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 신경 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의 말에 저는 떠오르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참을 수가 없었죠. 남편 놈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저희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뜯어갔던 겁니다. 그것도 바로 갚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면서요. 더군다나 필요하면 자기 돈에서 주던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서 시어머니를 준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집으로 오자마자 따지게 되었죠.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놈의 자식.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나처럼 처가에 잘하는 착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착한 남편? 그래서 너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이나 빌려서 시어머니 갖다 드렸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 내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비밀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당신한테 말했나 보네. 참... 장모님도 장모님이시다. 넌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싶은 거면 네 돈으로 드리던가. 똑같이 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시어머니한테만 500만 원 용돈 드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이야말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 혼자 나 키우면서 늙으신 거 보니까 마음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없는 거냐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엄마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식된 놀이 좀 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그러면 우리 엄마는? 너는 너희 엄마 늙은 것만 보이고 우리 엄마 늙은 건 안 보이는 거냐? 다 같은 부모인데 누구는 늙어서 마음 아파서 용돈 드리고 누구한테는 돈 빌려가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나도 우리 엄마 늙은 거 보면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라고. 너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당장 갚아.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어서 가져다 드리라고.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다. 어디 그돈 먹고 잘 살아봐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그거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야.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그날 저는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꺼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의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남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가뜩이나 오는 머리 나 여기서 덮어주고 두 발로 대머리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분명히 모아둔 돈이 있을 텐데 돈이 없어 급하다며 시어머니에게 드릴 용돈을 저희 엄마에게 빌렸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남편놈이 저 몰래 무슨 사고를 쳤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 그때부터 남편놈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에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큰 위기가 닥쳐왔으니까요. 남편놈과 싸우고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던 겁니다. 전화를 했던 사람은 엄마랑 친한 친구분이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영선아 큰일 났다 큰일. 아줌마 큰일이라뇨.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늘 너희 엄마랑 같이 시장 가기로 해서 만났는데 너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병원이니까 빨리 좀 와다오. 뭐라고요? 아줌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때 저는 거의 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엄마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믿기 힘든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위암 2기라는 소리였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엄마가 별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고 복통 같은 게 있으셨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숨기고 말씀은 안 하셨던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혼자 계신 걸 알았으면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그저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모르고 내가 정말 나쁜 년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딸 울지 마. 그리고 왜 우리 딸이 죄인이야. 우리 영선이처럼 착한 딸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이건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진작 속 안 좋고 힘들 때 병원 가서 검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엄마가 귀찮아서 안 가서 이렇게 됐어. 괜히 우리 딸 가슴 아프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 걱정하지 마. 요즘은 의술도 좋아지고 해서 암에 걸려도 나을 수 있고 위암 2기면 아직 괜찮은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엄마 꼭 살릴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엄마. 내가 엄마에게 정말 미안해.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꼭 엄마 병을 낫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위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며 엄마 치료에는 뭐가 좋은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회사를 관두고 제가 직접 엄마의 병간호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만큼 엄마를 돌보지 못할 거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엄마가 꼭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순간 제가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 때야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고. 저는 엄마가 아프고 난 뒤에 남편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진짜 본색을 알게 되었죠. 남편 놈은 정말이지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소리에도 같이 아파하며 걱정하기는커녕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했으니까요. 뭐라고? 장모님이 암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회사 간두고 어머니 병간호 해드린다는 거야? 아무래도 간병인보다는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야 나도 마음이 놓이고. 여보,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장모님 의료실비랑 안보험은 들어놓으셨겠지? 혹시 병원비 없다고 우리한테 성 벌리고 그러면 정말 곤란하다고. 그리고 당신도 장모님 병간호한다고 직장 관둬도 그전처럼 생활비는 우리 똑같이 내는 거다. 나한테 전부 독박 씌우면 안 된다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우리 엄마가 지금 안 걸려서 아픈데 괜찮은 거냐는 말 한마디 없이 고작 걱정한다는 게 우리 엄마가 성 벌릴까봐랑 내가 생활비 안 낼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와이프 낳아준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내가 만약에 어머니 아플 때 너처럼 똑같이 굴면 좋겠냐? 니네 엄마 아플 때 돈 걱정하면서 네가 생활비 안 낼까봐 걱정하면 좋겠냐고. 나도 네 엄마 아플 때 똑같이 해줄까? 그게 아니고 장모님이 아프다니까 나도 당황해서 말이 혼나온 거야. 내가 장모님 걱정을 안 하지. 왜 안 해? 정말 많이 걱정된다고. 내 말 때문에 기분 상했으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진짜 조심할게. 그러니까 당신 장모님 병간호 잘해드리고 기운 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그때 남편놈에게 실망을 넘어서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초반에만 해도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잘하면서 살뜰히 챙기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젠 남편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몰래 진짜 무언가 사고를 치고 있다고요. 돈 사고 아니면 여자 사고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일이 터지고 맙니다. 남편놈이 정말로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인가 남편놈이 엄마 문병을 와서는 급한 전화가 있다며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엄마 마실 물을 떠오기 위해 복도로 나갔다가 정수기 근처 비상구 계단에서 남편놈이 상간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예쁜이 뭐하고 있어? 오빠는 지금 장모님 아프다고 문병 왔는데 정말 지루하고 짜증나 죽겠어. 노인네가 갑자기 아파서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얼른 우리 자기 얼굴 보고 싶다. 뭐, 자기도 나 보고 싶다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그런가 어쩜 이렇게 마음도 잘 통할까. 그에 비해 우리 집사람은 매일 나한테 도끼는 뜨고 잔소리나 하고 요즘은 숨 쉬는 것만 봐도 아주 짜증이 난다니까. 그런데 자기 저번에 내가 사준 명품백은 마음에 들었어? 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증권회사 다니는 오빠가 우리 예쁜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사줄 테니까. 나도 사랑해. 그러면 이따가 봐.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남편놈이 저 몰래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암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에서요. 남편놈이 자기 돈 말고 왜 저희 엄마에게 돈을 빌려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생각 없이 상간녀에게 돈을 써서 있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놓고는 제가 생활비를 안 내고 저희 엄마가 아파서 손 벌릴까봐 걱정하며 전전긍긍을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순간 눈이 뒤집히는 게 바로 남편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전 일단 자리를 피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안 순간 이혼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화를 풀겠다고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느니 몰래 증거를 잡아 제대로 위자료까지 받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남편과 이혼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엄마 병간호에 신경을 써야 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데다 엄마가 남편을 많이 좋아해서 혹시나 남편놈이 바람을 피워서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혹시나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엄마 병세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낫기를 기다리며 저는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혼 준비를 하며 탐정사무소에 부탁을 해 남편놈이 바람 피운 증거를 잡으며 상간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제가 회사를 관뒀다는 이유로 혹시나 남편에게 저희 엄마랑 제가 피해를 줄까봐 전전긍긍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참고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이야 남편놈의 엄마라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참고 있었지만 남편놈이 바람 피워서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더는 거칠 것이 없었거든요. 너 어떻게 된 거니? 성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네 엄마 아파서 한병한다고 회사까지 관뒀다며? 그러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내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네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아파도 사부인이랑 네가 우리 아들한테 빌붙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아주 내가 너희 엄마 병실로 찾아가 난장판을 벌여놓을 테니까. 내가 이래서 가난한 집 애랑은 결혼하지 말라니까 왜 없이 사는 집 애랑 결혼을 해서는. 어머니, 말씀이 정말 지나치시네요.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돈부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플 때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처럼 남편한테 똑같이 그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남편한테 손 벌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요. 제발 손 벌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벌릴 거거든요? 그리고 저 회사 나와서 퇴직금도 있고 저희 엄마 병원비 제가 알아서 할 능력 충분히 있습니다. 어머니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요. 뭐야. 더럽고 치사해. 내가 아프면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굴겠다고?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떻게 감히 지씨애미한테 더럽고 치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뒷목이야. 아이고, 뒷목이야. 아유, 나 저런 걸 성민이 너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했던 건지. 저야말로 남편이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아주 극심하게 후회가 되네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저희 시어머니 될 분인 줄 알았으면 저 절대로 이 결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볼 땐 가난하고 못 사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집 같거든요. 어머니 집처럼 없이 살면서 저희 집보다 잘 사는 줄 알고 유세 떠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어머니 집보다 저희 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잘 사니까 어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거로 전화하실 거면 다음부터 어머니 전화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이만 전화 끊습니다. 야이 버르장머리 없는 버사.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놈이 잘 못해 끝날 마당에 더는 시어머니의 폐악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 엄마는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으며 점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생활하던 엄마는 생각보다 빠르게 병원을 퇴원하며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 병원을 오가며 관리를 받으셔야 했지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서 친정을 오가며 엄마를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의 밥을 차려드리고 같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엄마, 오늘 식사 입맛에 맞았어? 내가 다 연구해서 엄마 입맛에도 맞고 암에도 좋은 걸로 해줄 테니까 기대해줘? 아휴, 우리 딸이 엄마 병건하느라 고생이 많네. 엄마가 우리 영선이 때문에 산 거다.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힘든 항암 치료도 잘 견디고 열심히 치료받아서 나은 거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게 아니지. 우리 딸이 엄마 살리겠다고 그동안 힘든 거 내색도 안 하고 계속 쭉 참고 있었던 거 엄마가 알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한테 더 미안해.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바로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와 남편 사이의 일을 전부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전부 알고 있었던 거야? 김서방이 바람 피워서 내가 이혼 결심하고 있었던 거 알았던 거냐고. 당연하지. 엄마가 우리 딸 일을 모르는 게 있으려고. 내 배 아빠 난 내 자식. 엄마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그렇게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할 것 같던 놈이 내 병원에도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마지못해 오면 너한테 짜증이나 부리면서 전화한다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게다가 우리 딸 그늘진 얼굴 보면서 아, 김서방 저놈이 뭔가 사고를 쳤구나. 금세 알아봤지. 괜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면 우리 딸이 걱정할까봐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그놈 멱살을 잡고 싶었는데 엄마 간병하느라고 김서방 그놈이랑 이혼도 미뤘던 거지. 우리 딸, 아, 엄마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 엄마는 그동안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걱정할까봐 내색을 안 했던 겁니다. 혹시나 엄마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제가 신경 쓰게 될까봐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 간병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느라고 가끔 변호사님을 만나고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우연히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면서 받아왔던 서류를 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말로 너무너무 미안해. 김서방이랑 잘 살아야 했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어. 엄마 실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실망하기는 그 썩을 놈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걸 왜 네 탓을 해.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으니까 엄마한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가 왜 학자까지 버티며 치료받았는데 그 나쁜 놈한테 우리 딸 혼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내가 우리 딸 옆에서 딱 버티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그런 나쁜 놈한테 우리 딸 두고 엄마가 떠날 수가 없어서. 엄마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라서 고맙고 언제나 내 편이라 너무너무 고마워.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저는 어느새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저를 다정스레 안아주었어요. 그래, 엄마한테도 우리 딸밖에 없어.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나았어.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는 든든한 지원군인 엄마의 응원 속에 남편놈과 끝을 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건강도 회복했겠다. 남편놈과 만나 이혼을 통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놈은 그새를 못 참고 먼저 일을 벌였습니다. 그날도 엄마를 돌보기 위해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놈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친정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나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놈이 말한 커피숍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죠. 남편놈이 글쎄 자기랑 만나고 있는 상간녀를 직접 데리고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서로 팔짱까지 끼고 앉아있던 두 사람을 저는 보자마자 비웃으며 제 성질을 돋우기 시작했어요. 긴 말 필요 없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연이고 좋은 말 할 때 군말 없이 이혼해주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지금 백수된 상황에서 나처럼 잘난 남자 다시 만나기도 어렵고 어떻게든 붙잡고 싶겠지만 나는 아니거든? 내 마음이 이미 당신한테서 떠난 지 오래라고. 언니, 우리 오빠 말 들었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그만 물러나주시죠.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언니 직접 보니까 얼굴에 주름도 많고 많이 늙어 보이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엄청 미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훨씬 젊어 보인다. 맞아. 오빠가 봐도 집사람보다 우리 지연이가 훨씬 젊고 예뻐. 아주 둘이 꼴값에 떨고 있네. 바람이나 피운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이혼해달라고 협박질이야. 그리고 이쁜인지 지현인지 뭔지 아는 너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니? 너랑 나랑 비교해서 자랑할 게 젊어 보이는 것밖에는 없지. 하긴 누가 봐도 외모는 내가 더 예쁘니까. 나한테 내세울 게 젊은 것밖에 없어서 안 됐네. 그리고 당신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나 봐. 너같이 찌질한 자식 잡으라고 애원해도 싫어서 내가 안 잡아. 뭘 알고서 말해.
치질한 자식?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너 지금 나랑 이혼해주기 싫어서 말꼬리 붙잡고 놀아주는 거지?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리고 당신 내가 우리 지연이 예쁜이라고 부르는 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 내가 지연이 만나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그동안 나랑 이혼하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나 보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당신이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 소용없는데. 우리 지연이는 너랑 다르게 재산도 많고 엄청 능력 있는 여자라고. 결혼하면 앞으로 평생 나 책임지면서 호강시켜준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젠 백수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를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달라고. 나도 바라는 바다. 그 이혼 당장 하자. 그런데 니놈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랑 이혼하기 싫어서 니놈 바람 알면서 모르는 척한 줄 아냐. 네 얼굴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알면 충격받고 병세 악화될까 봐 꾹 참고 있었던 거다. 내가 이혼 소송에서 너희 두 사람한테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내고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나 잘 준비해두고 있어라. 그리고 네 상간녀가 돈도 많고 능력 있는 여자라고. 너 나중에 나랑 이혼하고 후회나 하지 마라. 그리고 끝으로 내 선물이니까 이거나 받아라, 이 더러운 것들아. 저는 제 앞에 시켜놓았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남편놈과 상간녀 얼굴에 확 부어버렸죠. 그러니까 남편놈이랑 상간녀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실컷 비웃어준 후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놈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탐정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남편놈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돈 많은 능력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거든요. 그것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에게 접근해서 돈만 뜯어내고 도망치는 꽃뱀이었어요. 그래서 비싼 사기 전과로 감방에도 몇 번 다녀왔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남편놈은 그것도 모르고 상간녀의 말에 속아 돈이 많은 줄 알고 저를 배신했던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아뒀던 돈을 쓰면서 상간녀에게 전부 털리는 와중에도요. 제가 남편놈과 이혼하고 상간녀가 사기꾼이랑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놈이 상간녀한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건물주인 사실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상간녀가 돈 많은 부자인 줄 알고 저를 배신하고 만났는데 이혼한 전 저가 건물주란 사실에 제대로 배 좀 아파보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칠 친정에 지내면서 엄마를 돌보며 마음 정리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갈아입을 옷들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건들도 챙겨야 해서 다시 저희 집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현관문 앞에 낯익은 신발이 놓여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됐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죠. 그것도 저희 집이 꼭 자기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 어머니, 저희 집에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왜 안방에서 나오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야 사회생활하니 바빠서 그렇다지만 너는 가정도 있는 애가 왜 지금에서야 집에 온 거냐? 도대체 네 친정에서 사부인 돌보려고 며칠씩이나 있는 거냐고. 그런데 네가 시간 맞춰 차려온 것 같다. 내가 배고파서 그러니까 얼른 두부 넣고 된장찌개 좀 보글보글 끓여서 밥 좀 해와라. 냉동실에 보니 굴비도 몇 마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굽고. 어머니, 그것보다 왜 지금 저희 집에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아무 연락 없이 주인도 없는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고요? 왜 저희 안방에서 나오시는데요? 얘가 말을 아주 우습게 하네. 주인도 없는 집이라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마음대로 못 오는 거냐? 집 비밀번호는 아들한테 물어봐서 알고 들어왔다. 그리고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보면 모르냐? 으악,
내가 이 집에서 살러 왔다. 앞으로 안방은 내가 쓸 테니 그렇게 알거라. 그동안 네 엄마 아프다는 핑계로 네 엄마 모셨으니 이제 날 모실 차례가 된 것 같아서 온 거다. 네가 네 엄마 모신다고 우리 아들한테 소홀히 한 것도 그렇고 볼 것도 없는 능력 없는 가난한 집 며느리한테 그 정도 받았으면 나도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는 네 엄마 그만 챙기고 네 친정엄마한테 한 만큼 나를 살뜰히 모셔야 될 거다. 내 말 뜻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어머니의 행동에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지 아들놈이 바람 피어서 지금 가정이 파탄난 지가 언제인데 뻔뻔하게 찾아와 자기를 모시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놈이 자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들킬까봐 시어머니에게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드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참에 시어머니를 만난 게 아주 잘 되었다 싶었어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어서 이혼한 사실과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란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당해왔던 서러움을 제대로 갚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제 발로 잘 찾아오셨네요. 그 전에 어머니께서 저보고 살뜰하게 잘 모시라고 하셨죠?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가 설거지통에 물을 가득 담아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아우 차가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실수를 했나? 시어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앞으로 살뜰히 모시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살뜰히 모신 건데 왜요? 그리고 진짜 미친 건 어머니겠죠. 남편이 지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나 아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머니 아들 젊은 년이랑 바람나서 저한테 상간녀까지 데리고 찾아와서는 이혼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중이고 곧 우리 갈라설 거라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 아줌마야. 미치려거든 곱게 미칠 것이지. 눈치 없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다니.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성민이 그런 인간 같지 나는 몹쓸 짓 할 애가 아니다. 내가 젊은 시절 지아빠 바람 피워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거 전부 다 보고한 우리 아들이 차마 지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려고? 오호라. 너 지금 괜히 나 모시기 싫고 할 말 없으니까 우리 아들 나쁜 놈으로 몰아서 나 내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나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줌마, 내가 속이긴 왜 속여? 정 의심되면 이거나 보고 말해. 그리고 저는 제 핸드폰에 담겨있던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진들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저랑 이혼도 전인 남편놈이 대놓고 자기 인스타에 올린 상간녀랑 바람 피우면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자신의 예비 신부라며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진을 보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보며 제가 이야기했어요. 잘 봤지 아줌마. 우리 엄마는 위암 걸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 아들은 아주 신나서 바람 피우고 다녔어. 아, 그리고 이건 내가 혹시나 해서 보여주는 건데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나 능력 없지도 않고 우리 집 가난하지도 않아. 저는 제 핸드폰에 있던 건물 사진과 제 등기권리증 사진도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몸까지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끝난 마당이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나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고 내 재산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재산 합친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아.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도 많아서 우리 엄마도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쓸 돈 아주 넉넉히 있거든. 애초에 빌려 사는 아줌마보다 아파트 자기 명의로 살고 있는 우리 엄마가 아줌마보다 못 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는 단지 검소하게 사신 걸 좋아하셨던 것 뿐이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제 건물 사진을 보여준 지 3분도 안 돼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 영선아, 내가 전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이혼 같은 거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물론 우리 아들이 바람 피워서 잘못한 거긴 하지만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부자 며느리 난 절대 놓칠 수 없단 말이야. 그동안 내가 너랑 너희 집 무시하고 괴롭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시어머니는 절규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줄 리 없었죠. 남편 놈까지 돈 많은 상간녀에게 간다고 저를 배신까지 하고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요. 아줌마, 내가 미쳤어? 뭐가 아쉬워서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정신 나간 시모에 바람 피운 남편 놈을 데리고 살아? 나야말로 가난한 시모에 나보다 능력 없는 남편 놈 절대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놈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 놈도 재빨리 시어머니 옆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아. 지연이 꼭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 나 만나면서 내가 모아뒀던 돈 전부 뜯어가더니 사업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싹싹 긁어서 빌려줬더니 그 돈 들고 벌어 튀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당신 두고 바람 피운 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던 것인지 너무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용서 빌려고 당신 친정 찾아갔더니 장모님이 나를 보자마자 내 머리를 전부 쥐어뜯어 놓더라고. 바람 피워서 당신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나보고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당신이 건물주란 사실도 알려주더라. 그리곤 당신이랑 당장 이혼하래. 나보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당신 건물주인 거 나한테 숨기지 말고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바람도 안 피우고 당신한테 정말 잘했을 텐데. 여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빌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번에야말로 장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당신도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게. 여보, 그리 해줄 거지? 그래서 저는 저를 붙잡고 애걸하는 남편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에라 이 자식아, 이거나 처먹어라. 그리곤 있는 힘껏 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 남편놈과 시어머니와도 영원히 안녕을 고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나가려 하자 남편놈이며 시어머니며 울고불고 매달리기에 자꾸 그러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더는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정말로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놈 도망간 상간녀까지 찾아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봤자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되니 별로 받을 것은 없었고요. 그 후 남편 지인에게 듣기로는 남편놈이 저와 이혼한 충격 때문인지 회사에서 사고를 크게 치고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부자인 건물주 며느리를 실수해서 잃었다면서 단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남편놈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지 못한 것인지 대출금을 갚느라고 밤낮 없이 배달에 대리운전에 정신없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변심에 바람 피운 것에 대해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현재 저는 엄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도 날로 좋아지고 있고요. 다 나으실 때까지는 옆에서 열심히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도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엄마와 이야기한 바로는 엄마가 다 나으면 저랑 같이 꽃가게를 열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발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